자,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48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481번은 집합이 나와 있고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 골라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그래프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의역과 공역과의 관계를 통해서 즉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x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고 y는 0, 1,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는 절대값 x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x라는 i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y라는 이 집합이 0, 1, 2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한 번씩 다 y에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봅시다. f-2는 얼마일까요? 2고요. f-1은 1이고 f0은 0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다 모두가 하나씩 다 대응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도 한번 해볼게요. 니은은 g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0, 1, 2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건데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쏙 집어 넣으면 3이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끝났네요. 왜냐면 g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3이 나와야 돼. 3이 없어요. 그래서 대응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보자마자 알 수가 있어요. 니은은 안 되겠네요. 자, 이제 디귿 해보겠습니다. 디귿 여기다 할게요. h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1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2가 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볼까요? x y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0, 1, 2.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h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은 그러면은 얘는 0보다 작은 숫자니까 x가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h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이것도 0보다 작은 숫자니까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h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니까 x가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치역은 2하고 1이네요. 그럼 얘가 2에 꽂히고 얘도 2에 꽂히고 0일 때는 1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0을 쓰진 않았지만 이 정의역이 모두 다 하나씩 다 대응이 되었기 때문에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함수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481번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482번이에요. 함수인지 아닌지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거 이따 해볼게요. 그려놓고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를 통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함수인지 아닌지는 세로선을 그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떠한 x라는 값이 딱 들어갔을 때 y 값이 하나만 딱 튀어나와야 그걸 함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 개가 대응이 되어야지만 함수가 되는 겁니다. 즉 세로선을 걷을 때 하나만 딱 그 y값이 나와줘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세로선을 그어봤는데 어디를 긋든지 다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로선을 걷는데 여기서는 아예 안 만나다가 이쪽에서 몇 개에서 만나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겹치고 있죠? 무수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x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라는 값을 딱 집어넣었는데 y 값이 어마어마하게 꽂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디귿을 한번 볼게요. 디귿도 세로선을 딱 그어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함수가 될 수 없다. 앞에 개념 강의를 다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보길 바랍니다. 자, 리을 이번에도 이제 세로선을 딱 그어봤어요. 세로선을 딱 그어봤는데 어디에서 걷든지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아주 정확하게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 우리 함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483번 가보겠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걸 물어봤어요. 근데 얘 정답은 일단 5번입니다. 그러면 4번, 5번 이제 두 개만 이따 딱 해볼게요. 왜 정답이 5번이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떠한 함수에서 요 x의 값에 들어가는 정의역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 y라는 공역에 하나의 원소들이 이렇게 꽂히게 될 건데요. 이 공역을 치역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배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y의 공역으로 갖고 있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라는 범위를 치역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요, 이렇게 0,2를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그러면은 0에서 x가 0일 때 가장 최소값인 2가 나올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나 1에서 최대값인 3이 나올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y값은 이 fx의 결과물은 어떤 범위를 갖냐면 2에서부터 3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치역이 2에서부터 3,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공역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5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5번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그러면은 얘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인 마이너스 2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3일 때 여기 3 집어넣으면은 여기 아니에요.
1이네요. x가 1일 때 1 집어넣으면은 2라는 최대값을 갖게 되네요. 자, f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f에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치역의 범위인데 이 치역이 지금 이 공역에 부분 집합이 되고 있지 않아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니까. 그래서 얘는 이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고 5번은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내면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인지 아닌지를 치역과 공역과의 관계로서 분석을 해내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484번이에요. 484번은 음이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위에다가 넣어. x 플러스 1이라는 식에다 넣어 라는 뜻이고 x가 4보다 더 큰 숫자라면 x-4라는 걸 계산을 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나눠져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f3은 얼마인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x가 0에서부터 4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 넣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얘는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3은 일단 4입니다. 자, 그러면 f29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f29는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29라는 숫자가 4보다 크니까 아래 식에다 넣어야 되고 식에다 넣으면 4를 빼준 숫자인 걸 f에다 넣어야 되니까 f25가 되는 거예요. 아직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f25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x가 25니까 4보다 큰 숫자야. 그럼 또 어떻게 한다? 4를 빼줘라. F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패턴이 보이죠? 4씩 일단은 줄여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F17 이쪽으로 갈까요? F13, F9, F5 그 다음에 F1까지 줄여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은 요 범위 안에 속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위의 식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을 넣어주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F1의 값은 2가 되는 거고 결국에 F29가 F1이 되면서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4에다가 2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6. 정답은 6이 되겠네요. 485번. fx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을 가질 때 f2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얘는 여기다 이제 f2를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쉽게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 모양이 되도록 만들려면 x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5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자리에 5가 들어가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5의 제곱 마이너스 5를 계산을 하면은 20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한 식이 들어오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치환을 해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다 할게요, 그냥. 자, f 일단 3분의 x 플러스 1을 t라는 하나의 문자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f t가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x 플러스 1이 3t가 되고 x는 3t에다 마이너스 1을 한 거니까 x라는 문자 대신에 이제 우리는 3t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 이제 바꿔봅시다. ft는 x의 제곱이니까 3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5를 한 거예요. 그러면 9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우리 ft라는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딱 봐보세요. t라는 거는 어차피 미지수이고 이 t라는 문자가 x나 t나 a나 b나 어떨까요? 다 똑같겠죠? 뭘 넣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미지수의 대명사인 x로 바꾸어 주셔도 상관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x자리에다가 이제 2 넣어봐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f2는 해서 20 똑같은 2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렇게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그냥 x값을 찾아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방법 다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486번이에요. fx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유리수 무리수 근데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0 알파 둑은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럴 때 f 알파 더하기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베타 이거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요게 두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를 구해 볼게요.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가 알파인지 베타인지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알파를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3 베타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3이라고 제가 제 맘대로 한번 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둘 더해 봅시다. 잠깐만, 그러면 알파 베타도 한번 찾아 놓고 갈까요?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f 알파는 얼마일까요? f 알파는 알파라고 하는 게 지금 무리수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식에다 넣어야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 마이너스 2루트 3 요게 f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 베타 베타도 무리수잖아요. 그쵸? 무리수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마이너스를 붙여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아까 얼마? 마이너스 3이니까 유리수지요? 유리수는 어떻게 해라? 1 더해라. 여기다 1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각각의 값을 다 찾았으니까 이제 더하고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천천히 써볼까요?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2 하면 6 더하기 2니까 8. 정답은 8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그냥 지우고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487번이에요. 자, 이럴 때 A 곱하기 B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공력과 치역이 서로 같은 fx라는 함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이죠. 결국에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자, 근데 그러면 x의 범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공력의 범위도 여기서 문자 알았을까요? 이것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맞죠? 자, 근데 이게 또 뭐랑도 같다? 치역이랑도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공력과 했던 치역에 일치하고 그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인 걸 알아냈습니다. 자, 얘는 1차 함수지요. 결국에 이렇게 A가 양수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이 나타나거나 A가 음수이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수에서 최소값, 뒷부분으로 갈수록 큰 숫자가 나타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제일 앞에서 큰 숫자,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작은 숫자가 나오는 감소함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양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양수이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올 거고 그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치역을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하는 범위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f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를 마지막에다 딱 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인 3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는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그려질 테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인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치역의 범위를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를 꽉 차게 갖는 그런 범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요. 3이 넣었을 때 3이 나온다는 거니까 3A 더하기 B가 3인 거예요. 그러면은 빼주면은 A가 1이 되고 B가
2가 되는 거를 A가 1이 되고 B가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이제 집어넣어 보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이 되고 3을 집어넣어 보면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고 B가 2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연립방정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A, B를 곱하면 0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답이 될 수가 없고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라는 것만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A, B의 곱한 값은 이제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과 2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488번 해볼게요. 488번은 요게 이제 정의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함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치역이 마이너스 1하고 5예요. 그럴 때 A-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치역이 마이너스 1과 5가 나와야 되니까 이 결과물이 마이너스 1과 5가 나오게 되는 X값, 그게 바로 정의역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될 때랑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5가 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X값들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니까 X는 1일 수도 있고 X는 2일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일 수 있고 X는 4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하고 B는 마이너스 1과 2는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는 일단 여기에서 제껴두고요. 나머지 A, B가 뭐가 돼야 될까요? 1하고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 아직 안 나왔잖아요. 얘가. 그래서 여기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원소가 A, B가 1하고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A는 1, B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걸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89번이에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고요. 그 다음에 함수식은 이렇게 kx의 제곱 마이너스 2네요. 근데 치역들을 다 합치면은 치역의 원소를 다 합치면 9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k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 관계식에다 다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치역이 될 거고 걔네들을 다 더하면 9가 되게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0 넣으면은요.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2까지 마저 넣을게요. 이렇게 이제 다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은 같은 거니까 하나는 제거시켜도 되겠네요. 왜냐면 치역의 원소가 중복된 거를 다 더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복된 거는 한 번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k-2와 4k-1을 더한 게 바로 9가 되게 만들어주는 K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다른 애들이 같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가 같다라고 하면은 K가 0이어야 되고 얘네가 같아도 K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K가 0이 되면 이렇게 되니까 합해서 9가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전부 다 다른 수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다 다른 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더해주면은요. 아, K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K는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은 490번입니다. 이럴 때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에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개념을 좀 쓸 겁니다. 공역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치역은 항상 공역에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부분집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요 관계식에 넣어서 나온 값들이 2하고 6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안에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역이 2하고 6이기 때문에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치역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해볼게요. A가 양수면은 1을 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될 거고 2를 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이 될 겁니다. 그럼 1을 넣었을 때는 A 플러스 1이 되고 2를 넣었을 때는 2A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이 A 플러스 1이 가장 작은 값인데 2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범위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 2A 플러스 1이 6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2A 플러스 1이 6보다 작거나 같게 나와줘야지만 이 치역이 공역 안에 쏙 들어가서 이제 함수가 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나오고요. 얘네 둘을 이제 합쳐보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서 찾았으니까 얘는 온전하게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기 때문에 1을 집어넣었을 때, X자리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올 거고 X자리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가장 큰 값이 6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작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야 치역의 범위가 될 거니까 a 플러스 1이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이 가장 작은 값인데 가장 작은 값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a는 5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아까 전제에서 a는 음수다 라고 말을 걸어놨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너무나 열심히 구했지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단 작거나 같다. 이게 되겠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491번 해볼게요. 자, x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 그게 될 수 있는 값들이 뭐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x의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게 0에서부터 쭉 가는 수예요.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짝수와 홀수로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x는 2k라고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는 2k-1이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k는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면 k에 0부터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넣으면 일단 0 나왔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은 3 나오고 1 넣으면 2 나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누면은 모든 수에 대해서 다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x가 2k라고 해봅시다. 제곱을 해볼게요. x제곱은 4k의 제곱.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의 배수? 4의 배수네요. 그러면 그걸 4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0이 되겠네요. 아, 뭘 할 수 있다? x가 짝수일 때 0, 2, 4, 6, 8 이런 애들일 때는 나머지가 무조건 0이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홀수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제곱은 2k-1의 제곱이니까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서 4로 묶어내고 나면은 얘가 뭐다? 4의 배수라는 거 알 수 있죠? 4가 곱해져 있으니까 4의 배수에다 1을 더한 거니까 나머지가 얼마다? 요거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수일 때는 나머지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0하고 1 즉 치역은 0하고 1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2번 한번 해볼게요. fx 플러스 y가 fy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1이 2라고 했을 때 f7을 묻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 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 F1이 2니까 F1은 F2부터 해볼게요. F2는 F1 더하기 F1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럼 얼마야?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잘못 썼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더하기가 아니네요. 자, F2는 F1에다가 F1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F1을 2번 곱하는 거네.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F 그러면은 3은 얼마입니까? F3은 F1에다가 F2를 곱하는 거고요. F2가 F1의 제곱이기 때문에 F1의 결국엔 세제곱이 되겠네요. 오, 그러면 이거는 2의 세제곱이 되어서 8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F4는 F1에다가 F3을 곱한 거고, F3이라고 하는 게 F1을 3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F1을 4번 곱하는 거네요. 여기까지 해봤으면 이제 패턴이 이제 보입니다. F7은 F1을 7번 곱해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F1이 2였기 때문에 2의 7제곱이 바로 F7의 값이 되는 거예요. 128이죠. 그래서 128이 우리가 찾던 F7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493번이에요. 이 이상의 자연수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었을 때 F252의 값은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확인을 해볼게요. P가 소수이면 FP는 P이다. 예를 들어서 F7은 7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나는 Fm 곱하기 n은 Fm에다가 Fn을 더하는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F252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51을 한번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인수 분해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 얘는 2 2번, 3 2번, 7 1번에 갖고 있는 수네요. 그쵸? 얘는 2 2번, 3 2번, 7 1번 이렇게 이제 곱해져 있는 수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처럼 한번 찢어 볼게요. 왜 자꾸 더하기로 쓰지? 일단 이렇게 찢을 수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또 이 법칙에 맞춰서 또 찢어 볼게요. 언제까지? 소수가 될 때까지. 왜냐면 소수가 되어야 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찢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2 곱하기 2니까 또 찢을게요. 2 곱하기 2니까 둘로 쪼개면 되겠죠. F2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3 더하기 F7 여기까지 아주 그냥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2F2의 값과 더하기 2F3의 값과 더하기 F7의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2가 될 거고 소수제요 다. 그래서 2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3에다가 7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17이 우리가 찾던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7이에요.
자, 494번입니다.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예요. 그럴 때 f2가 4라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근데 f0은 0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는지 한번 해볼게요. 얘는 여기다가 2, 0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x가 2, y가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2는 f2에다가 더하기 f0을 하는 거고요. 얘네 둘이 똑같은 숫자니까 보나 마나예요. 그냥 f0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항상 옳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해볼게요. 이제 니은은 f-1이 -2라 그랬어요. 그러면 -1을 찾기 위해서는 f0이 f2부터 가야 되겠네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f2라고 하는 게 f1과 더하기 f1을 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4는 2f1이니까 f1은 2라는 거를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f0은 f-1에다가 f1을 더한 거야. 그러면 f0이 0이니까 얘는 -2고요. 얘는 요거 값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요게 f0이 0이고 그 다음에 f-1은 모르고 f1이 2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1이 결국에 얼마냐면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네요. 얘는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항상 옳은 게 되겠네요.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디귿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귿은 또 뭐라 그랬냐면 f-nx가 n-fx랑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맞는지 틀리는지. 일단 fx는 그냥 fx죠. 이렇게 쓰고요. f2x f3x 이게 값들을 찾으러 가볼게요. f2x는 x에다 x 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fx 더하기 fx로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fx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3x는 x에다가 2x를 더한 거죠. 근데 f2x는 뭐다? 2fx다. 그럼 fx에다가 2fx를 더한 거니까 3fx가 됐네요. 그럼 뭐예요, 여기? fx는 fx고, f2x는 2 곱하기 fx고, f3x는 3 곱하기 fx니까 f에 nx를 집어넣으면 n 곱하기 fx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디귿도 맞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494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49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95번은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같은 함수가 뭐죠?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그 다음에 x에다 같은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이 같은 숫자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지는 그러한 아이들을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관계식이 같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걸 정의역으로 하고요. fx는 ax 더하기 b, b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가 서로 같은 함수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가 정의역이고 공역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 전체라고 공통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함수값을 갖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f-1이 결국에 g-1과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에다 1을 넣었을 때 g에다가 1을 넣은 것과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자, 분석해 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을 넣을게요. 1 넣으면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요 밑에다 써서 연립방정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는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3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를 잘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496번 x는 마이너스 0, 1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 기억은 fx 루트 x의 제곱 gx 마이너스 x. 그러면 이제 fx와 gx가 같아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넣을 수 있는 건 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f1 이 세 개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얘네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얘는 1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에요. 0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은 0입니다. 1 넣으면은 1이고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은 안 맞아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억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 한번 볼게요. 같은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맞나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제곱하니까 1이 될 거네요. 벌써부터 틀렸어요. 아, 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되지 않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많이 썼네요. 자, 디귿 fx는 x, gx는 x의 세제곱. 자, 그러면 f1 마이너스 1이 g-1이 되는지, f0이 g0이 되는지, f1이 g1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0.
0 넣으면 0, 1 넣으면 1, 1 넣으면 1. 관계식은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실제로 x에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 y에 같은 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기은, 니은은 안 되고 디귿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97번 가볼게요. 요게 정의역이에요. 요게 서로 같은 함수일 때 fx의 이제 치역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과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과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a, b 값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요. 1 더하기 2a 더하기 3b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2 넣어볼게요. 8 더하기 8a 더하기 6 요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1이고 10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4네요. 그쵸? 자, 3b 어디 갔나요?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 다시 집중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집중 8 더하기 8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예요. 그럼 10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딱 얘를 이렇게 쓸까요? 3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7a가 마이너스 7,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A값, B값을 다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네들의 치역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둘 중에 아무 식에다 넣어서 치역을 이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GX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GX를 완벽하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GX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1과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 그 함수값이 치역이 되는 겁니다. G1은 2고요. G에다 2를 넣으면 3이에요. 결국에 2하고 3이 바로 치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fx의 치역을 찾는 거네요. 함수 fx의 치역이나 gx의 치역이나 어차피 똑같은 값이 같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요것도 fx의 치역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gx의 치역을 찾았지만 fx의 치역이랑 서로 같은 함수니까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2하고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498번 가보겠습니다. 498번은 fx가 x의 제곱, gx가 4x-3, f와 g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 집합 x,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애들을 골라주는 거예요. 자, 근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일단 같으니까 f 여기에다가 어떤 걸 넣었을 때 gx라는 함수와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함수값이. 그러면 얘가 x제곱이니까 x제곱과 결국에 4x-3이
같게 되는 x값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관계식을 풀어보겠습니다. x는 1과 3이네요. 그래서 집합 x,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거는 1하고 3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1하고 3을 꼭 다 써야 된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집합 x는 2의 제곱계, 하지만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한 개를 빼서 3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근데 그 집합 x를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하겠습니다. 자, 1, 3, 1, 3 이렇게 이제 3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얘네들을 전부 다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499번을 해보겠습니다. (1대1) 대응을 찾는 거예요. 1대1 대응은 뭐죠? x1이 x1, x2와 다르면 fx1이 fx2와 다르고, 그 다음에 공역이 치역과 같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문제, 이 문제는 그냥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1번에 y는 2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관계식은 fx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상수함수니까요. 2를 집어넣어도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도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x가 다르다고 y가 다른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 y는 2x-1입니다. 얘는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고, 얘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y 값이 하나만 이렇게 딱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얘는 x가 달라지면 y가 달라질 거고, 공역과 치역은 실수 전체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1대1 대응이에요. 3번 해볼게요. 3번은 안 돼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3번은 y는 x 플러스 절대값 x인데 판례를 그냥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프를 다 그리기보다는 얘는 0을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f0은 0이에요. 근데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0이 돼요. 그러면 x값이 서로 다른데 y값은 똑같은 게 나오고 있죠.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방금 전에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도 1대1 대응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인데 얘도 그냥 뭐 그래프를 그리기보다는 판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을게요. f0은 얼마? 0. 여기다 2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0. 그래서 x가 다른데 y가 똑같은 놈들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도 1대1 대응은 아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은 y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네요. x가 0보다 작으면 3x라는 그래프를 따라서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라는 그래프를 따라서 그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0보다 작을 때에는 3x니까 좀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니까 정확하게 45도로 올라가는 이런 직선의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가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친구를 보게 되면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꺾여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은 우리는 x 하나에 y 하나가 꽂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x가 달라지면 y 값도 달라진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1대1 대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발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500번 한번 가볼게요. 500번에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하는 겁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그래프에서 분석을 해볼게요. 너무 크게 그렸네. 자,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1대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려면 세로선을 걷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가로선을 걷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는 것들을 추려볼게요. 자, 얘는 세로선을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이건 무슨 조건이에요? 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죠. 그 다음에 가로선을 걷을 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1대1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로선이 의미하는 건 1대1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니은은 가로선을 걷을 때, 세로선을 걷을 때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대1 함수나 대응이 될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가로선, 세로선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일단 니은, 디귿 보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가로선을 걷을 때 세 점에서 만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대1이란 말 쓸 수 없고요. 얘도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됩니다. 지금 얘는 가로선, 세로선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비읍도 1대1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1대1 함수고 어떤 게 1대1 대응이냐면 이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지금 이렇게 가로선을 걷을 때는 아무것도 만나지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쓸 수 있는 y값은 여기 실수 전체예요. 즉 공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오고 있는 y값은 0보다 큰 양수인 y값만을 쓰고 있어요. 결국에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데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1대1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고 1대1 함수라고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은, 디귿, 비읍은 모두 다 1대1 함수이고 이 중에서 디귿은 1대1 대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니은하고 비읍만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꽉 차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에서 긋든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3에다가 2를 더해서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선을 걷을 때 안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1대1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501번. 이게 1대1 대응일 때 A 더하기 B 값을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1에서 13 맞나요? 1에서 13. 지금 정의역과 복력에 의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지나가는 fx라는 함수가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a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게 그려지는 증가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증가함수니까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을 완전히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로선을 걷을 때도 어디서든지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가로선을 걷을 때도 어디에서든지 다 한 점에서 만나서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점과 이 끝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가? 1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f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가? 1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a값, b값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b가 13인 거네요. 그러면 6의 2가 12. A는 2, B는 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값, B값을 다 찾았고 2 더하기 7 해주면은 9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4번입니다. 502번 가볼게요. 이게 1대1 대응이 되어야 돼요. 지금 기울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얘네가 분리가 약간 되어 있는 꺾은선 그래프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봅시다. 둘 다 양수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2보다 작을 때에는 약간 가파르고 2보다 클 때에는 45도의 기울기를 갖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해서 세로선이 안 만나는 곳이 생기니까요. 그쵸? 가로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1대1 대응이라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1차 함수일 때 증가하는 1차 함수일 때 딱 여기에서 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2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와 2보다 클 때의 그래프가 딱 맞닿아 있으려면은 여기 x가 2라는 점에서 똑같은 y값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위의 식에서 2를 넣은 거와
아래식에다가 2를 넣은 함수값이 줘야 되는 A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2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A가 2일 때만 얘네가 딱 달라붙을 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503번 가겠습니다. 여기 fx라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f4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한번 그래프로서 이해를 도와볼게요. 여기서 x는 3보다 커. 그러면 이런 식의 범위를 가질 거고 2보다 커. 그러면 이런 식의 범위를 가질 거고 얘가 가질 수 있는 공역과 치역의 교차되는 범위는 여기에요. 맞죠? 이 곳을 우리가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정의역과 공역에서 fx가 좀 변형을 시킬 수가 있네요. fx는 x-1의 제곱에 더하기 a-1을 하는 겁니다. 즉 1,a-1이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이 여기 있네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있네요.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 때 1대1 대응이 될까요?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걷을 때 만나지가 않아요. 가로선, 세로선 다 만나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 볼까요? 이렇게 만약에 지나가게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로선을 이쪽에다 걷을 때 안 만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이제 탈락을 해버리고 실제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이렇게 교차되는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여기가 이렇게 꽉 차게 지나가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꼭지점이 어디든 하여튼 이 점을 지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쪽에서 영역에서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f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무조건 나오게 하는 a 값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3을 집어넣어 보면은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넣어 보면은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04번입니다.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친구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x의 값에 따라서 식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구간에 나누어서 정리하겠습니다. fx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ax 마이너스 3a 이렇게 이제 할까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2x 마이너스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x가 0보다 작게 되면 음수잖아요. 여기 0이에요. 3이죠. 3. 3보다 크거나 작냐에 따라서 이 안이 0보다 크냐 작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3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x가 3보다 클 때는 이렇게, x가 3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fx는 그리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요번에는 이 x라는 계수 앞에 미지수가 온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네요. 이 앞에 있는 계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양수일 때는 똑같이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딱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앞에 있는 계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딱 붙어서 내려가면은 계속 내려가는 그러한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가 주고 내려갈 땐 계속 내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앞에 있는 계수가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a 더하기 2랑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범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뽑아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는 2보다 작은 범위를 갖는 거를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505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g가 상수함수고 f는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 어떠한 수를 넣었을 때 그게 함수값으로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고, 상수함수는 뭘 집어넣어도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f에다 1을 넣었을 땐 당연히 함수값이 2겠죠? 그쵸? 근데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어떠한 수 k를 가질 겁니다. 뭘 집어넣어도 k일 거니까요. 그러면 2에다가 k를 더했을 때 5가 되는 거니까 k는 3. 즉 이 상수함수의 이 k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g에다가 gx는 3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진짜 구해봅시다. f에다 5를 넣으면 항등함수기 때문에 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 뭘 넣어도 3이야 라는 거니까 이렇게.
5에다가 3을 더해서 8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06번 해볼게요.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2. 이게 항등함수가 되어야 된대요. 항등함수는 뭐예요? fx가 x. 뭘 집어넣어도 그게 나오는 거. 그게 항등함수잖아요.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12가 이 집어넣은 값이랑 똑같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 이걸 만족하는 x값은 4거나 마이너스 3. 이 두 가지 숫자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4하고 마이너스 3인데 전부 다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집합 x는 뭐 4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요. 4하고 마이너스 3을 모두 다 쓸 수도 있고요. 공집합은 안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자, 세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하고 마이너스 3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507번을 그러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F는 1대1 대응이고 G는 항등함수이고 H는 상수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 두 개를 주고요. 이걸 이용해서 요 위에 있는 식의 값을 한번 찾아보라고 주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가 핵심이에요. 지금 얘가 항등함수기 때문에 G1의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값은 모두 다 1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상수함수의 식도 결정이 되네요. hx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뭘 집어넣어도 1이 나오는 상수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그냥 gx는 x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맞죠? 여기다 쓸까요? gx는 x, hx는 1. 요까지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의 값만 찾으면 되는데, 일단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는 1이라는 거 찾아내요. 이게 1이니까 1에다가 f1을 더하고 이게 f0이라는 걸 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fx라는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x가 들어가면 다른 y 값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은 하나 썼기 때문에 둘 중에서 다른 값을 가져줘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0이거나 0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돼야 식이 성립을 할까요? 위에 게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안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fx가 0인 값을 가지면은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1이고요. f0은 0이 되겠네요. 자,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f1이 마이너스 1, 거기다가 g-1은 마이너스 1, 거기다가 h-1은 그냥 1이에요. 그러면은 1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7번의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508번 가볼게요. 508번은 요걸 정의역으로 하고요. 얘가 항등함수일 때 fx가 항등함수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정의역의 원소들을 찾아서 걔네들을 다 더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a가 들어가면 a가 나와야 되고 b가 들어가면은 b가 나와야 되고 c가 들어가면은 c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이 나와 있어요. 뭐야? 그러면은 이 결과물이 1이라는 건 원소 하나는 찾았네요. 1이라는 거죠. F1을 넣었을 때 1이 나온 거구나 라는 거를 손쉽게 첫 번째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때 X값이 1보다 작은 것도 맞으니까 딱 성립이 되는 거 맞네요. 자, 두 번째. 요 2하고 6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3x-8이 된다 했습니다. 어떤 거 이제 x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됐냐면 3x-8이 된다는 거니까 이 x가 3x-8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들어간 거랑 결과물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2x는 8, x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하고 6 사이에 있는 거 맞죠? 그때 4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4인 걸 알 수가 있네요. 여기 하나 찾았고 4도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찾으러 가야 되죠. 이게 뭐가 돼야 된다? x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가 14인 거고요. 27 마마. 그래서 x는 2거나 x는 7이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x가 6보다 클 때만 여기에다 넣는다 했으니까 2는 안 돼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결국에 이걸 만족하는 fx가 항등 함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abc 값은 147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abc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47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 숫자의 합은 12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09번 가볼게요. x에서 x로의 함수. 자, PQR의 개수를 구해서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배웠던 그 개념 강의를 다시 한번 잘 정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개수를 어떻게 셀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요렇게 이제 두 개의 정의역과 공역이 있고 이걸 가지고서 함수의 개수를 만들어 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가 달라지면 y가 달라지는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경우의 수로 셀 거예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1, 2, 3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이라는 원소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1이 선택이 끝났어요. 이 2가 선택할 거야. 근데 1이 한 놈을 어떻게든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2는 같은 값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얘네 둘이 선택하고 남은 그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1대1 대응을 만들어주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는 6개가 될 거고요. 자, 항등함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항등함수는 얘가 1일 때 1이 나와야 되고 2일 때 2가 나오고 3일 때 3이 나오는 이 하나의 케이스밖에 없어요. x가 들어가면 x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 거는 없습니다. 즉 항등함수 q는 무조건 한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럼 상수함수 보겠습니다. 상수함수는 여기에서 상수함수는 뭐가 들어가든지 똑같은 상수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이 다 1, 2, 3이 다 1로 꽂힐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1, 2, 3이 다 2에 꽂힐 수도 있는 거고요. 1, 2, 3이 다 3에 꽂힐 수도 있어요. 결국에 상수함수의 개수는 이 공역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지금 몇 개가 들어있어요? 3개가 들어있으니까 상수함수의 개수는 3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각각의 함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6 더하기 1 더하기 3 해서 1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0이 정답입니다. 이제 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음 문제를 풀러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510번) 가볼게요. 자, 510번은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A, B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건데 이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사건으로 구한다. 그렇게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사건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개수에서 A만 치역으로 갖거나 B만 치역으로 갖는 함수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를 들어 그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개수에서 A만 치역으로 갖는 함수 개수 이거랑 B만 치역으로 갖는 함수의 개수 얘네들 더한 거를 빼버릴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죠? 자, 1, 2 여기 밑에다 할까요 그냥?
1, 2, 3. 여기는 A,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1이 몇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2개 중에서. 그러면 일단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고요.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1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2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얘네는 1대1 대응이나 그런 걸 찾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다? 8개다. 그리고 이거는 2의 세제곱계죠. 그래서 공식화 해가지고 암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의 세제곱계에서 8개, 전체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8개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만 치역으로 갚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다? 이런 거죠. 1, 2, 3이 A, B 1에만 싹 다 꽂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치역이 A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제외시키면 된다 이거죠. 그거 한 개. 그 다음에 B만 치역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 이것도 당연히 한 개. 그래서 8개에서 2개를 제외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 빼기 2해서 6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510번에 6개가 되겠습니다.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해도 구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511번. 자, x는 1, 2, 3, 4.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묻네요. 자, 가는 x1이 x2랑 다르면 fx1이랑 fx2랑 다르다. 나는 절대값 f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함수의 개수를 다 찾아볼 건데 조건은 가하고나 2가지예요. 일단 가에서 하는 소리가 뭐죠? 가는 1대1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를 만족시키면 뭐죠? 1대1 함수잖아요. 아, 얘 1대1 함수야. 즉, x에 다른 애가 들어가면 y 값도 다른 값이 나올 거야. 같은 값은 안 나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f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fx라는 이 함수값은 마이너스에서 2까지밖에 안 되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치역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요거 5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가볼게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x가 1, 2, 3, 4를 쓸 수 있는데 y가 치역으로 요 5개 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과 3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다? 5개. 2도 5개. 3도 5개. 4도 5개. 그래서 공식이 뭐다? 5의 4제곱계. 그래서 625개가 바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예, 이거는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 복습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대1 함수임을 만족하면서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러 갈게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니까 1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1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 제외시켜야 되니까 4가지. 그 다음에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이렇게 케이스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5, 4, 3, 2를 곱한 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120가지네요. 그래서 정답은 120가지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1대1 함수이면서 그 다음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를 가져야 된다는 조건에 착안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예 지우고 510번, 12번을 다시 해볼게요. (512번은) x는 1, 2, 3, 4 x에서 x로의 f라는 함수의 개수 가 1대1 대응 나 x 플러스 fx가 홀수 이 조건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뭐와 뭐를 더해야 홀수가 되는 겁니까? 홀수와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와 홀수를 더하면은 또 홀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까요? 이렇게. 근데 얘가 뭐다? x. 얘는 fx. 얘는 x. 얘는 fx. 이런 케이스를 나누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1, 2, 3, 4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1, 2, 3, 4를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홀수와 짝수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x가 홀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짝수에 꽂혀야 되는 겁니다. 즉 2하고 4에 꽂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1하고 3은 2하고 4에 꽂혀야 되니까 F1이 2가 되고 F3이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F1이 4가 되고 F3이 2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네요. 다른 케이스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대1 대응이니까 서로 다른 값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1번과 2번에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직 안 끝났잖아요. 2번, 4번, 1, 2, 3, 4 중에서 2하고 4는 아직 선택을 안 했잖아요. 2하고 4도 선택하러 가야죠. 짝수는 홀수랑 더해져서 홀수가 되는 거니까 얘네 짝수들은 홀수에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홀수들에. 그래야지만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2가 1에 들어가고 F4가 3에 대응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F2가 3에 대응이 되고 F4가 1에 대응이 되는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얘와 얘가 다 조합이 되어가지고 함수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와 두 가지를 곱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4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함수의 개수를 세는 이런 문제들은 경우의 수의 개념을 많이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x로의 함수,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0.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fx는 f 마이너스 x와 같아지는 거고 얘가 하고 있는 말이 뭔가요?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부호가 서로 다른 걸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부호가 다른, 크기는 똑같지만 부호가 다른 숫자를 넣었을 때 같은 값을 무조건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과 3은 무조건 같은 값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3에 꽂혀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가 한 번 더 쓸까요? 아니면 얘가 같은 값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0에 꽂히거나 아니면요 이 -3과 3이 3에 꽂힐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 두 개의 크기의 값이 같은 값에 꽂혀지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왜냐면은 0이라는 애가 어디 갈지 모르니까. 0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0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0은 -3에 대응될 수도 있고 0에 대응될 수도 있고 3에 대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세 가지가 더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총 9가지의 함수의 개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